클래식카, 슈퍼카, 다양한 차들. 이 당시에 배터리는 그냥 온직 납산 배터리밖에 없었잖아요. 배터리 관리를 안 했던 차다 보니까 아예 힘조차 없어요. 모든 ECU 학습 데이터가 없어진대요. 리셋이 된대요. 안녕하십니까, 시텍 이현우 과장입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차가 제 옆에 있습니다. 바로 페라리 360 챌린지 스프라달레, 스프라달레라고도 하는데요. 챌린지라는 별명이거든요. 사실은 이 차량은 이 당시에 F1 미션을 그대로 이식을 해서 바로 서킷에 달릴 수 있는 차를 공도에서 주행할 수 있게끔 만든 정말 특별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정말 경량화해서 넣어놨거든요. 이 당시에 배터리가 기술이 지금처럼 AGM 배터리가 있는 그런 기술이 없었잖아요. 좀 더 고밀도의 시동성 확보도 더 잘 되고, 즉 CCA 값이라고 하죠. 그 CCA 값이 높은 배터리를 지금은 우리가 장착해서 더 오래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스탑앤고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사용하지만, 이 당시의 배터리는 그냥 온직 납산 배터리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더 방전율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듣고 있었습니다. 직접 보니까 엔진이며 ECU며 이 당시에 이 차를 얼마나 특별한 차이기 때문에 막 도난율이나 이런 걸 걱정했겠어요. 그러면은 도난 경보 센서 같은 것도 계속 유지하게끔 대기 전력이 꽤 사용을 할 거라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차 중에 또 하나입니다. 클래식카, 슈퍼카, 다양한 차들, 특히 주행을 잘 안 하는 차들은 배터리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알고 꼭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처럼 휴대폰 충전하듯이 자동차도 충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짧은 거리, 단거리 주행하는 분들, 특별한 주행을 잘 안 하는 차들, 그리고 전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차, 거의 대부분의 차들은 웬만하면 충전을 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또 일반 납산 배터리도 그렇고요, AGM 배터리도 그렇고 평균 수명이 있어요. 보통 처음 제조한 다음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이게 평균값입니다. 그거보다 더 못 쓸 수도 있고 좀 더 쓸 수도 있고, 근데 시택을 충전을 한다면은 한 3배 정도의 수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기준은 처음에 배터리를 출고했을 때부터 충전을 하면서 관리했을 때의 가정입니다. 배터리는 시택이 전액을 다시 넣어주고 나판을 새롭게 갈아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좀 더 수명을 연장시키지만 온전하게 제대로 관리하려면 처음부터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차량이 지금 ACC 모드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동은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배터리가 전압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상태입니다. 한번 전압 체크한 다음에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압 체크를 하겠습니다. 360 차량은요, 조수석 밑에 배터리가 지금 있거든요. 배터리가 잘 보이게 세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편하게 배터리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자세가 엉성하더라도 이렇게 거의 슈퍼맨 자세로 놓고 찍어 보겠습니다. 네, 11.69, 11.7이 나와요. 그러면 배터리가 11.7이면 시동은 걸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ACC 모드는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시동을 걸 때는 순간적인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전압이 훅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10 밑으로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CCA 값이 높은 차들은 그 전압이 뚝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동성이 잘 확보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또 여기 보면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트렁크에 이런 슈퍼카들은 오랫동안 운영을 안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여기에 킬 스위치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오픈하면은 모든 전장비나 하나도 쓰지 않는 거예요. 전기 아이 자체를. 그리고 주행을 할 때 다시 온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킬 스위치를 오프로 하면은 모든 ECU 학습 데이터가 없어진대요. 리셋이 된대요. 그래서 잘 추천을 안 해요. 외국에 보면은 이런 킬 스위치가 있는 페라리 차량이나 다른 고성능 차량들도 시택을 물려놓습니다. 왜? 내가 주행하면서 학습했던 그 데이터가 리셋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놓고 또 충전 관리하기도 하고요. 진짜 그러면 시동이 안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어서요. 키도 얼마나 귀엽게 페라리 키예요. 너무 귀엽죠? 계기판 보면 이렇게 하면 이제 온 들어오죠. 들어온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안 걸려져요. 안 되죠. 아예 힘조차 없어요. 그럼 이제 시트 제품으로
충전하고 전압을 복귀한 다음에 시동이 걸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너무 구부리고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미리 물려놨어요. 시텍 역시 프로 60으로 차지 모드 들어가고요. 어댑티브로 그냥 하겠습니다. 스타트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11.7 나오죠? 그리고 인식을 합니다.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그대로 인식이 다 되면은 배터리의 이제 상태, 황산화가 많이 있는지 진행이 됐는지 나파는 어떤지 이런 거 다 인식한 다음에 충전을 시작할 겁니다. 이제 인식하고 있는 거니까요. 보면은 지금 저게 해서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물려놓은 상태죠.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충전을 완료한 다음에 말씀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잠깐 중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 관리를 안 했던 차다 보니까 처음에는 전압이 막 이렇게 충전 전압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처음 전압 잴 때가 11.7이었는데 초반에는 12.8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러면 이게 온전한 충전 전압이 아니라 충전하지 않고 평상시 배터리만 순수하게 있었을 때의 완충 전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충전기로 전압도 올려주고 전기도 넣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충전 전압을 가지 못하고 평상시 완충 전압인 12.8까지밖에 못 올라갔다는 건데요. 나판에 황들이 붙어서 이제 전류를 매끄럽게 흐르지 못하게 한다거나 또 전해액들이 굳어 있어서 전기를 원활하게 사용을 못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암페어를 세게, 전기를 세게 주고 전압도 억지로 계속 올려주면서 열을 발생시키면서 여기 시텍이 갖고 있는 특허 기술을 이제 사용을 해서 전해액도 섞어주고 풀어주고 나판에 있는 황들을 제거해주면서 비로소 이제 충전 전압이 올라가서 중간에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14.5V로 지금 이제 올라가서 충전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시간 30분 정도 됐습니다. 완충은 아직 다 되지 않았어요. 기다려야 합니다. 뒷모습을 보시면 F1에 적용되어 있는 엔진과 또 미션은 밑에 있겠죠.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기 또 디테일링 강성 확보하려고 보강 바도 있죠. 페라리 같은 경우는요, 포르쉐도 마찬가지고 뭐 람보르기니, 벤틀리, 뭐 롤스로이스 여러 가지 차들이 있지만 페라리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라리가 옆에 있으니까. 페라리도 역시 시텍과 공식 배터리 관리 솔루션으로서 시텍이라는 회사를 채택을 해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시텍 본사에서 직접 페라리 딜러샵이나 본사에 페라리에 맞게끔 또 충전기를 제작을 해서 또 페라리 로고도 박아서 충전할 수 있게끔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장비 시스템의 이해도도 시텍이 더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즘 차들은 마그네틱으로 붙여가지고 충전하는 순정 페라리 시텍 제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 차든 아니면은 요즘 신식의 차든 어떤 차든 간에 시텍은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안에 있는 전장비나 여러 가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정기적인 관리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완충이 끝나면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충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차지 다 됐다고 체크등 떴죠? 다음에 한번 올려볼게요. 위로 백해서 총 5시간 40분 충전을 했습니다. 중간에 저희 찍었지만 처음에는 전압이 안 올라가다가 올라갔다고 영상을 찍었죠? 그러면 탈거한 다음에 잔류 전압이 빠진 다음 전압을 유지하는지도 확인할 거고요. 또 시동이 걸리는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탈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거를 하고 잔류가 빠지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시동 먼저 걸어 볼게요. 자, 긴 상태에서 온을 하고요. 체크 오케이. 없어졌고요.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걸리죠? 오케이. 아주 잘 걸립니다. 힘들어. 충전 잘 돼서 지금 시동이 잘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상당히 타고 내리기가 힘드네요. 정말 그렇지만 소리 하나만큼은 와, 이 안에 정말 야생마가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와 하면서 그
예전에 이제 2000년 초반대에 그 나오는 고성능 차에 나오는 그 명쾌한 소리. 밟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네요. 고RPM 쓰면서. 그러면 조금 시간 지났다가 잔류 빠지고 나서 전압 유지가 잘 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잔류가 다 빠진 상태에서 전압 유지가 잘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크기 놔두고요. 몇 나오죠? 12.6 나옵니다. 네, 12.6 볼트가 유지됩니다. 네, 12.6이 유지가 되면은 처음에 쟀을 때 11.8이었잖아요. 어느 정도 복원이 됐다. 그리고 처음 충전한 거고 처음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완충이라는 이 프로세스, 시텍에서는 이제 8단계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이 과정을 2번에 3번 정도 더 반복하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왜 한 번에 했을 때 굳어 있는 전해액이라던가 나판에 붙어 있는 황사 그 염들이 다 완전 제거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모르니 2-3번 더 반복하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이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12.6 정도만 유지하더라도요, 시동 거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나 단거리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차량 주행이 많지 않다거나 또 이렇게 서킷 전용으로 나온 거는 또 미션이나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도난 방지 때문에도 되게 전장비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나 이런 성격을 띠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항상 시텍을 물려서 충전을 해드리기를 권유해 드리고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사용하는 프로 60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시텍에서 판매하는 컨슈머 제품으로 충분히 가능하시고, 차량 대수가 많으신 분들은 프로 25S로 충전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오래된 클래식 차에도 시텍이 필요하다는 것을 영상으로 전해드릴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한 6시간 정도 걸렸지만요, 절대 핸드폰 충전처럼 한두 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서 항상 12V 배터리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더 멋있고 재밌는 차량과 함께 시텍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시텍 이현우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